안녕하세요. 예비 신입생 여러분. 경성대 유아교육과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에서 저희 경성대 유아교육과에 대한 영상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위해 저희가 뒤에 Q&A도 준비했습니다. Q&A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영상 이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그럼 이제 Q&A 보러 가시죠! 저희 과는 우선 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과고요. 전공 교수님이 4분 계시는데 모두 정통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들로만 부산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똑같이 구호봉을 받습니다. 사범대학교가 저희 학교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사범대학교랑 이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연봉도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큰 걱정 안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년 다 수가 적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더 돈독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선후배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실습을 나가거나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는 1학년 때는 우선 전공 기초로 유아교육 개론 하나를 전공에 대해서 과목을 듣고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시연과 참관, 유치원, 어린이집 나가고 수업 시간에도 모의 시연을 하면서 전공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관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나가서 유아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이고, 실습은 3학년 겨울방학 그리고 4학년 1학기 이때 나가서 직접 수업도 준비해보고 수업 시연을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첫 참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저는 심지어 긴장을 하면 땀을 흘리는 스타일인데 진짜 그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께서도 다 학생 선생님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엄청 잘해주셨던 것 같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어가지고 되게 저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말도 걸어주고 제가 조금씩 놀아주다 보니까 어느새 다음에 와서는 선생님 저희랑 같이 놀아요, 이거 놀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귓속말로 선생님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해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어린이집 참관을 갔었는데 저희가 참관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마다 한 번씩 아이들을 보는데 이제 그때가 만 3, 4세 통합반이었는데 눈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한번 하루 안경을 끼고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오늘 다른 선생님이 오셨네? 이러면서 한 번씩밖에 못 보니까 나를 약간 다른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약간 내가 좀 많이 달랐나?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옆에서 한 친구가 선생님 오늘 화장 안 했네요 이러면서 화장품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 집에 엄마 거 있는데 빌려줄까요? 약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화장하고 안 하고도 굉장히 민감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 유아교육과에서 4년 동안 관련된 전공 이론을 이수하고 실습까지 거치면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이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자격증이 됩니다. 일단은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사립 유치원이나 일반 민간 유치원에는 갈 수 있지만 이걸로는 이제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가지는 못해요.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고시를 보셔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칠 때는 한국사 자격증 3급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따로 임용고시를 치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치는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면접을 봐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어린이집은 따로 임용으로 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유아교육과다 보니까 보통 유치원 교사나 그 어린이집 교사가 주로 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나와서 교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동화책 만드는 회사 같은 쪽으로도 빠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경력을 좀 더 쌓아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한 학년에 30명 정도라서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이랑 이름은 외우고 다녀서 이제 만나면 그냥 인사하고 선배라는 호칭 대신 언니, 오빠, 누나나 형이란 친구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또 학회실을 저희 과 특성상 엄청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2학년 때부터 많이 사용을 해서 2, 3, 4학년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다 보면은 또 많이 마주치고 얘기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물건도 막 빌려주고 하면서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한 학년에 30명이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과 이름을 다 아시고요.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무조건 상담을 하셔서 교수님과의 상호작용도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수업을 하시면서 교수님이 자주자주 저희의 안부나 자주 물어보셔서 상호작용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18학년도 기준에는 일단 전체 과목에서 잘하는 거를 뽑아서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친구들은 뭐 국수 영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뭐 1등급, 2등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1학년 때부터 목표를 잡고 나서부터 성적 관리를 되게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나 반장이나 하던가 부반장을 해서 스펙을 쌓고 동아리를 하면서도 선생님 적어주시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관리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면접이랑 자소서를 쓰게 돼요. 생기부가 또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개가 좀 크게 들어가는데 생기부 관리는 부반장 2번 하면서 그런 거 생기부에 다 넣었고 동아리는 제가 사실 유아교육과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동아리긴 한데 문예부라고 학교 홍보 잡지 같은 걸 만드는 부였어요. 근데 제가 그 동아리가 저랑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2년 연속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일관성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말도 뭐 동아리나 장래희망 이런 것들이 꼭 과랑 관련이 없다고 해도 일관성 있는 게 이제 목표가 딱 분명해서 좋아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조금 통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소서는 어떤 내용이든 좀 최대한 많이 쓰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잘한 것도 옛날에 만약에 제가 고3에 막 쓰는데 1학년 때 했던 게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최대한 다 기억해내서 쓰려고 좀 노력을 했고. 일단 자소서의 경우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생기부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회 많이 나가서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자기가 했던 걸 진짜 진솔하게 제가 이걸 왜 했는지 그런 것들이 딱 담겨져 있으면 되게 면접관님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대해 한마디 더 하자면 회의랑 사례를 쓰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자기가 희망하는 거랑 관련이 있으면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아에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청소년 문제나 이렇게 좀 사람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면접을 본 지 3년이나 돼서 정확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가난한 아이가 슈퍼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내가 만약에 슈퍼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하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많이 긴장해서 그래도 최대한 앞을 보려고 노력해요. 제가 한 강의실에는 앞에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만 보고 대답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꿀팁이다. 네, 저는 일단 자신의 교사관도 물어보셨고, 그리고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자기가 가게 주인인데 가난한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빵을 훔쳐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제 생각대로 말을 했고, 근데 교수님들이 이제 다 지금은 다 아는 얼굴이지만 그때는 이제 처음 뵀으니까 엄청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 잘 하려고 이제 말도 또박또박 하려고 했고, 그리고 긴장 안 한 티 내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공통 질문 하나가 딱 기억이 나요. 요즘에 휴대폰을 학교에서 제출하냐 안 하냐가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18년도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만약 교사라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내게 할 건지 안 내게 할 건지 그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근데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학생이면 공부에 제일 큰 일이잖아요, 공부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휴대폰을 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근데 정말 정답이 없고 자신감 있게 그 주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에 맞게 잘 말씀하시면 면접관분들이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지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생기부 관한 면이었는데 면접을 보기 전에 꼭 한 번씩 훑어보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만큼 기억을 해서 좀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했던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교과 면접에서는 저희 과 교수님들께서 면접을 보셨는데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저희 때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다른 과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유아교육과에 관한 질문은 좀 자세하게는 많이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나는 유아교육과를 정시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시랑 정시를 같이 준비한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아교육과를 조금 이제 경성대 정도 오려고 하니까 수시가 이제 대부분 이제 평균을 냈을 때 거의 1점대 아니면 2점 초반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같이 준비한 입장에서는 두 개를 이제 같이 끌고 가다가 끝까지 가다가 두 개 중에 이제 좀 더 괜찮은 걸 나중에 밀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시에서 저는 성적이 잘 안 나와서 후반에 갈수록 이제 고등학교 성적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3 때 가서는 정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해서 이제 수능을 쳐가지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으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모아온 수시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좀 더 폭이 넓고 다양해서 이제 3학년에 올라와서 저는 정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막연한 두려움으로 수시를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시험 공부도 하고 모의고사 공부를 병행해가면서 정시 공부를 마쳤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최저 학력 그런 게 아니라 정시 정말 수능의 국수영, 사과, 한국사를 통틀어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한 과목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 뭐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모든 과목이 통틀어서 어느 정도의 평균을 좀 높여내는 게 아무래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이과생이었는데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를 오려고 찾아보니까 여긴 이제 그 수학 나형을 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과생이더라도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